네, 8318님 목소리가 확실히 돌아오셨네요. 우리 정치도 경제도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0654님은 백수지만 최경령의 최강시사 들으려고 7시 20분에 꼭 깹니다. 친구들에게 출근길 꼭 들으라고 홍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의혹, 이거는 9,400만 원이 약 70명에게 전달됐다. 사실일 것 같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도 보니까 이게 정황이 좀 색색하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입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빨리 추가로 봉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 예. 사실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죠. 예. 또 송 대표가 이제 프랑스로 갔던 그 시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로 가기 전에. 예. 예. 당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정근 전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되기 전에 구속되는 그 시기부터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왔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녹취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빨리 이 해명을 귀국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성이 관련해서 이게 터졌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단 말이죠.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알고 있었구나, 이 상황을. 근데 그걸 언제 알았을까? 행위가 벌어지는 시점에 알았을까? 그 이후에 알았을까? 행위가 벌어지는 시점에 알았다면 이거는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뭐 예.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이 판단과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예. 그런데 어떻든 그 통화 내용을 이제 확보를 해서 예. 뭐 언론사에서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여튼 송영길 대표 측하고 이정근 위원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통화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송 대표의 그 인지 시점, 이것도 뭐 인지했느냐 여부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시점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지 시점도. 예. 자진 귀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빨리 올라면 빨리 와야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예. 당 대표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은 신속하고도 또 합당한 그런 처신이 필요하다고. 인지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과거에 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사실상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도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야말로 수사 조사로 이제 밝혀질 내용들인데요. 예. 그렇게 또 예단을 또 하고 이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뭐 현재까지 나온 이제 정황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금준에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근데 약간 좀
늦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나흘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방법에 달리 방법이 없죠. 진상 조사를 예. 당에서 먼저 하는 것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진상 파악을 하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예. 이런 것이 임박했다는 그런 이 예고탄으로 이게 읽힌다? 읽히거든요. 아. 뭐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뭐 부결됐습니다만 올리고 시험대에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행위를 매우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묶음이 돼서 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송 대표 문제가 이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예. 이 검찰발로 터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하고 이것도 또 같이 또 묶이게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그런 예고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이 단순히 송 대표의 개인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범법 여부 예. 이런 것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또 이 과정에 대한 정치 검찰의 행태, 이것과 송 대표 문제가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면 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 논란, 사법 리스크, 예. 거기에 송 대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 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이게 되면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예고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검찰에게 결국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페이스에 따라서. 그게 거의 운명같이 돼버렸죠.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매듭이 잘 안 풀리면 그냥 칼로 싹둑 잘라버리는 수는 없습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는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양곡관리법 이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제2요구권을 한 거죠. 네. 그때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이슈를 점화시켰다. 뭐 전부 그냥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방탄 예. 이 프레임으로 다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심 송심 아니었느냐 해서 이재명 책임론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끊어낸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공격이 그렇잖아요. 예. 자신의 문제는 예. 방탄을 하고 예. 하면서 이 송 대표 송 문제는. 대표 문제는 냉혹하다,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리스크.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네. 예.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동지적 관계. 예. 또 대선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렇죠. 인천 계양을을 또 예. 이어받았고. 이런 과정들이 통째로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의 냉혹함. 뭐 이런 걸로 또 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예. 이거를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단호하고 예. 그다음에 이 당당하게 이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든 송영길이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 아니, 그래야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예, 이 경우에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당 내에 같은 당 내에 정치인들의 소명, 예. 해명 이런 것을 이 가지고 그냥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냉혹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끊어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보복 수사고 그야말로 먼지털이고 죄를 만들어가는 예. 이런 이제 검찰의 수사고 유례 없는 이런 이제 정치 수사고 보복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으로 1년 6개월 동안 시끄럽게 만들고 사실 배임 말고 뇌물이니 정치자금이니 이게 뭐 기소도 안 됐거든요. 내용조차 특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은 아예 뭐 정한 권고도 없는 거고. 428억도 사라지고. 예. 그래서 성남 FC가 예. 주종목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 정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진실이 있는 것과 진실이 없는 것은 가려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때문에 방탄 프레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명백하게 결백하고 혐의가 없고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내에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난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법 리스크, 이렇게 해도 이재명, 그러네요.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이것은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도청을 한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혐의자도 체포가 됐고 미국에서 뭐 유관 표명을 받았다라고 김태호 차장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사실상 뭐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아주 수치스러운 과정을 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가 한 거죠. 뭐냐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도청 이건 가짜다, 거짓이다. 공식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보낸 거예요. 도청한 나라에게 예. 도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한 거하고 또 얘기하라고 부탁한 거하고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 기밀 노출 당사자는 체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해명, 대통령실의 해명, 거기다가 뭐 언론 탓을 하고 또 야당 탓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김태호 차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간별로 대통령실의 말이 바뀌어 버려서 예. 아니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데 예. 그냥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예. 도청 없었다. 이거 거짓이다. 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고 없었다. 생각을 한다. 예. 이러고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또 인가 국민 탓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도청한 당사자들은 그냥 기밀 유출자를 체포해 버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김태호 차장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 믿을 거예요. 미국이 여러 차례 사과를 유감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 순방 전에 사전에 이제 방미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조율이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실이 도청 없었다 그러고 대통령실이 이거는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라고 규정하고 한미 동맹 관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유감 표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태호 처장이 여러 차례 미측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를 윤 대통령도 안 믿을 거예요. 예, 윤 대통령도 믿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그 전에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이문희, 김성한 이렇게 사퇴를 하고 나가고 그 이문희 자리에 의전비서관 자리에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김승희 선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고 이미 뭐 측근으로 언론에 보도가 쭉 됐었어요. 그때는 A 행정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이문희 전 비서관이랑 무슨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런 또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의전비서관 나가고 이분이 의전비서관이 됐단 말이죠.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김태호 차장도 사실은 안보실장하고 갈등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1차장으로 가는 순간 NSC 사무처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실장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예. 그 갈등설이 교체의 또 배경이 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과거의 청와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직급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작용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석한테 비서관이 함부로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뒤바뀐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비서관하고 이 이제 선임행정관이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제가 아까 이문이라 그랬는데 김일번 의전비서관이었어요. 그렇죠. 예. 외교비서관인데 예. 이문희는 외교비서관이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힘이 작동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필이면 이것이 승진 인사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의전비서관을 할 만한 그런 경력과 또 능력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나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예. 사실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곳곳에 있는데요. 주로 홍보, 의전, 관저, 요쪽이거든요. 저는 부속실 곳곳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만 해도 그 MBC 기자하고 YTN에 있지 않았었나요? YTN에 예. 있었죠. 예. MBC 기자하고 왜 설전을 벌였던 비서관. 그때 이제 담당 비서관은 안 보이고 홍보기획 비서관이 보였거든요. 그게 이기정 비서관이에요. 여기도 김건희 여사 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국제 무용 조직위원회인가요? 예. 거의 같은 조직위원하고 예.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봉화마을 김건희 여사가 갔을 때 같이 갔던 코바나 콘텐츠 예. 전문가 결국은 채용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홍보 의전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포진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보다 게재된 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더 많고 그다음에 각종 의전 논란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1호기 탑승 논란이라든가 전부 이게 의전 라인, 홍보 라인에서 여러 가지 실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 좋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더 강화되고 있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보듯이 그래서 의전비서관의 김승희 비서관이 간 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가서는 안 될 승진해서는 안 될 사람이 간 것 이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주로 홍보 의전 라인
관저 라인, 그다음에 일정 이쪽 라인에 김건희 여사의 힘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려스러운 거죠. 예, 1분 30초 정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촉이 징계가 아니다. 아까 태용호 최고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징계는 아니죠. 예. 그거는 그냥 난리면이죠, 그것도. 그래서 계속 난리면이에요. 난리면이다. 예. 예, 징계는 아니다. 난리면이다. 날라간 사람만 보면요, 전당대회 1등들 다 날렸잖아요. 여론조사 1등. 예. 유승민 날렸죠. 나경원 날렸죠. 그다음에 이준석. 예, 이준석 날렸죠. 예. 그다음에 뭐 그 대통령실 인사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싹 한번 정리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홍준표 저는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홍준표 대표 해촉했다고 보질 않아요. 윤심이 작용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당무 개입을 하고 전당대회 거의 뭐 그림을 짜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거의 1등 주저앉히면서 만들 정도로 개입을 하는데 상임고문 특히 홍준표 대표와 같이 영향력 있는 상임고문을 해촉할 때는 그야말로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난리면에 아주 정점을 찍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화살되어 돌아올 겁니다. 화살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정치본데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